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어젯밤과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어떤 날은 맑고 투명하지만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바로 뾰루지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지만 어쩌면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무너짐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마침내 빛나는 피부로 이끌어준 현실적인 식단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주시는 당신의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피부에 좋다는 말의 샐러드와 그릭 요거트, 견과류로 식단을 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부가 맑아진다는 희망을 품고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더하고 그릭 요거트 위에는 각종 견과류를 듬뿍 얹어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나 갔을까요? 길어야 3일. 결국 저의 손은 다시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와 라면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식단이 무너지는 순간 피부는 거짓말처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수십 번을 흔들리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그 끝까지 살아남은 현실적인 식단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드세요. 식단 이야기를 한다면서 엔 기름이냐고요? 바로 이 한 숟갈의 기름이 제 식단 혁명의 핵심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은 없습니다. 미끌거리는 식감이 목을 넘길 때의 느낌이 썩 유쾌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했던 장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식욕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준 천연 식욕 억제제와도 같았습니다. 눈 딱 감고 한 숟갈, 이 작은 용기가 하루 전체의 식단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며 이를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과도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일과 물을 마신 뒤 소파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이든 출근 준비든 스트레칭이든 약 20분 정도 몸을 움직여주세요. 이 과정은 오일의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저는 어땠을까요? 학창 시절부터 거의 10년간 저의 아침은 늘 시리얼과 우유였습니다. 그것도 달콤한 맛이 겹겹이 쌓인 후르츠린과 콘프라이트를 섞어서 말이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째, 유제품인 우유. 둘째,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 시리얼. 셋째, 엄청난 양의 설탕. 이 세 가지를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 그릇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체질이려니,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입가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싸려드름을 짜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제품, 밀가루, 당류가 정말 그렇게 피부에 해로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제품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피지선을 자극해 얼굴을 번들거리게 만듭니다.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이 바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염증 제조기이자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모공을 넓히는 주범입니다. 이 끔찍한 트리플 콤보를 깨달은 저는 시리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 아침 메뉴는 우유 식빵에 땅콩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토스트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잠든 뇌를 깨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피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유제품과 흰 밀가루, 설탕에 더해 트랜스 지방까지 피지선이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 손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갈아엎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우유 식빵을 통밀 식빵으로 바꿨습니다. 통밀은 정제된 흰 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의 출렁임을 막아주고 피부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콤한 잼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정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과일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잼으로 대체했습니다. 셋째, 땅콩버터 대신 계란 프라이를 곁들였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맛이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피부는 이 작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샐러드를 매일 아침 먹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상쾌한 날에만 가끔 먹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기존에 먹던 것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한국인에게 점심은 밥심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흰쌀밥이 건강과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흰쌀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흰쌀밥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벗겨낸 순수한 정제 탄수화물이기에 섭취하는 즉시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결국 피지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잡곡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처럼 흰쌀밥의 그 고소하고 찰진 맛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찾은 방법을 공유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뜨기 전에 나물이나 삼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막을 형성해주면 이후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둘째, 밥과 함께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생선 한 조각, 계란 반찬, 두부 몇 조각, 혹은 고기 한 점이라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이게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오후에 피지 폭주를 막아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찾아낸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점심 메뉴들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외식 메뉴 중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양념이 가득한 제육볶음 대신 담백한 생선구이 백반. 나트륨 폭탄인 찌개류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브샤브. 그리고 비빔밥을 먹을 땐 고추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나물을 듬뿍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오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점심의 포만감은 사라지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하루 피부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건강하다고 믿는 간식에 손을 뻗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한 척하는 간식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즐겨 먹었던 고구마 말랭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구마 자체는 건강식이지만 건조되는 과정에서 당분이 응축되어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첨가된 제품이라면 그야말로 혈당 폭탄이죠.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떠먹는 요거트 역시 유제품과 당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인 맛이라고 해도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숨겨진 당이 상당합니다. 꿀과 소금, 건포도 등이 섞인 견과류 믹스나 포장만 건강식인 에너지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간식은 안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구마 말랭이 대신 갓 쪄내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생 고구마를 드세요. 당 지수가 훨씬 낮고 포만감은 더 큽니다. 출출할 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 한 잔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단 것이 간절하다면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으로 항산화 성분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용 견과류 믹스 대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드세요. 지금 당신이 입에 넣는 그 작은 간식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저녁을 가장 푸짐하고 자극적으로 즐깁니다. 배달 앱을 열어 매운 떡볶이, 기름진 치킨, 짭짤한 피자를 주문하죠. 하지만 피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지와 열감이 마지막 저녁 식사로 인해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의 원칙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입니다. 잠들기 최소 너댓 시간 전에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딱 허기지지 않을 만큼만 드세요. 야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 유혹의 환경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모든 배달 앱을 삭제하세요. 다시 설치하지 마세요. 환경이 당신을 이기도록 두지 말고 당신이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나 지인과의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번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럴 땐 즐기세요. 다만 몇 가지 원칙만은 지키는 겁니다. 메뉴를 고를 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고기나 생선의 위주로 선택하고 술은 한두 잔으로 기분만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차는 마음만 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지켜줘도 다음날 아침 당신의 피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바꿔볼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하고 빛나는 당신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어젯밤과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어떤 날은 맑고 투명하지만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바로 뾰루지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지만 어쩌면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무너짐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마침내 빛나는 피부로 이끌어준 현실적인 식단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주시는 당신의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피부에 좋다는 말의 샐러드와 그릭 요거트, 견과류로 식단을 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부가 맑아진다는 희망을 품고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더하고 그릭 요거트 위에는 각종 견과류를 듬뿍 얹어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나 갔을까요? 길어야 3일. 결국 저의 손은 다시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와 라면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식단이 무너지는 순간 피부는 거짓말처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수십 번을 흔들리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그 끝까지 살아남은 현실적인 식단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드세요. 식단 이야기를 한다면서 얜 기름이냐고요? 바로 이 한 숟갈의 기름이 제 식단 혁명의 핵심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은 없습니다. 미끌거리는 식감이 목을 넘길 때의 느낌이 썩 유쾌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했던 장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식욕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준 천연 식욕 억제제와도 같았습니다. 눈 딱 감고 한 숟갈, 이 작은 용기가 하루 전체의 식단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며 이를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과도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일과 물을 마신 뒤 소파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이든 출근 준비든 스트레칭이든 약 20분 정도 몸을 움직여주세요. 이 과정은 오일의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저는 어땠을까요? 학창 시절부터 거의 10년간 저의 아침은 늘 시리얼과 우유였습니다. 그것도 달콤한 맛이 겹겹이 쌓인 후르츠린과 콘프라이트를 섞어서 말이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째, 유제품인 우유. 둘째,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 시리얼. 셋째, 엄청난 양의 설탕. 이 세 가지를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 그릇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체질이려니,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입가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싸려드름을 짜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제품, 밀가루, 당류가 정말 그렇게 피부에 해로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제품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피지선을 자극해 얼굴을 번들거리게 만듭니다.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이 바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염증 제조기이자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모공을 넓히는 주범입니다. 이 끔찍한 트리플 콤보를 깨달은 저는 시리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 아침 메뉴는 우유 식빵에 땅콩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토스트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잠든 뇌를 깨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피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유제품과 흰 밀가루, 설탕에 더해 트랜스 지방까지. 피지선이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 손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갈아엎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우유 식빵을 통밀 식빵으로 바꿨습니다. 통밀은 정제된 흰 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의 출렁임을 막아주고 피부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콤한 잼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정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과일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잼으로 대체했습니다. 셋째, 땅콩버터 대신 계란 프라이를 곁들였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맛이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피부는 이 작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샐러드를 매일 아침 먹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상쾌한 날에만 가끔 먹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기존에 먹던 것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한국인에게 점심은 밥심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흰쌀밥이 건강과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흰쌀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흰쌀밥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벗겨낸 순수한 정제 탄수화물이기에 섭취하는 즉시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결국 피지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잡곡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처럼 흰쌀밥의 그 고소하고 찰진 맛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찾은 방법을 공유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뜨기 전에 나물이나 삼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막을 형성해주면 이후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둘째, 밥과 함께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생선 한 조각, 계란 반찬, 두부 몇 조각,
혹은 고기 한 점이라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이게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오후에 피지 폭주를 막아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찾아낸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점심 메뉴들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외식 메뉴 중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양념이 가득한 제육볶음 대신 담백한 생선구이 백반. 나트륨 폭탄인 찌개류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브샤브. 그리고 비빔밥을 먹을 땐 고추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나물을 듬뿍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오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점심의 포만감은 사라지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하루 피부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건강하다고 믿는 간식에 손을 뻗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한 척하는 간식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즐겨 먹었던 고구마 말랭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구마 자체는 건강식이지만 건조되는 과정에서 당분이 응축되어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첨가된 제품이라면 그야말로 혈당 폭탄이죠.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떠먹는 요거트 역시 유제품과 당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인 맛이라고 해도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숨겨진 당이 상당합니다. 꿀과 소금, 건포도 등이 섞인 견과류 믹스나 포장만 건강식인 에너지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간식은 안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구마 말랭이 대신 갓 쪄내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생 고구마를 드세요. 당 지수가 훨씬 낮고 포만감은 더 큽니다. 출출할 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 한 잔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단 것이 간절하다면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으로 항산화 성분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용 견과류 믹스 대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드세요. 지금 당신이 입에 넣는 그 작은 간식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저녁을 가장 푸짐하고 자극적으로 즐깁니다. 배달 앱을 열어 매운 떡볶이, 기름진 치킨, 짭짤한 피자를 주문하죠. 하지만 피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지와 열감이 마지막 저녁 식사로 인해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의 원칙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입니다. 잠들기 최소 너댓 시간 전에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딱 허기지지 않을 만큼만 드세요. 야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 유혹의 환경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모든 배달 앱을 삭제하세요. 다시 설치하지 마세요. 환경이 당신을 이기도록 두지 말고 당신이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나 지인과의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번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럴 땐 즐기세요. 다만 몇 가지 원칙만은 지키는 겁니다. 메뉴를 고를 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고기나 생선의 위주로 선택하고 술은 한두 잔으로 기분만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차는 마음만 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지켜줘도 다음날 아침 당신의 피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바꿔볼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하고 빛나는 당신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어젯밤과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어떤 날은 맑고 투명하지만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바로 뾰루지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지만 어쩌면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무너짐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마침내 빛나는 피부로 이끌어준 현실적인 식단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주시는 당신의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피부에 좋다는 말의 샐러드와 그릭 요거트, 견과류로 식단을 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부가 맑아진다는 희망을 품고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더하고 그릭 요거트 위에는 각종 견과류를 듬뿍 얹어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나 갔을까요? 길어야 3일. 결국 저의 손은 다시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와 라면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식단이 무너지는 순간 피부는 거짓말처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수십 번을 흔들리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그 끝까지 살아남은 현실적인 식단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드세요. 식단 이야기를 한다면서 얜 기름이냐고요? 바로 이 한 숟갈의 기름이 제 식단 혁명의 핵심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은 없습니다. 미끌거리는 식감이 목을 넘길 때의 느낌이 썩 유쾌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했던 장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식욕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준 천연 식욕 억제제와도 같았습니다. 눈 딱 감고 한 숟갈, 이 작은 용기가 하루 전체의 식단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며 이를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과도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일과 물을 마신 뒤 소파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이든 출근 준비든 스트레칭이든 약 20분 정도 몸을 움직여주세요. 이 과정은 오일의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저는 어땠을까요? 학창 시절부터 거의 10년간 저의 아침은 늘 시리얼과 우유였습니다. 그것도 달콤한 맛이 겹겹이 쌓인 후르츠린과 콘프라이트를 섞어서 말이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째, 유제품인 우유. 둘째,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 시리얼. 셋째, 엄청난 양의 설탕. 이 세 가지를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 그릇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체질이려니,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입가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싸려드름을 짜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제품, 밀가루, 당류가 정말 그렇게 피부에 해로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제품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피지선을 자극해 얼굴을 번들거리게 만듭니다.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이 바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염증 제조기이자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모공을 넓히는 주범입니다. 이 끔찍한 트리플 콤보를 깨달은 저는 시리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 아침 메뉴는 우유 식빵에 땅콩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토스트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잠든 뇌를 깨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피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유제품과 흰 밀가루, 설탕에 더해 트랜스 지방까지 피지선이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 손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갈아엎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우유 식빵을 통밀 식빵으로 바꿨습니다. 통밀은 정제된 흰 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의 출렁임을 막아주고 피부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콤한 잼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정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과일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잼으로 대체했습니다. 셋째, 땅콩버터 대신 계란 프라이를 곁들였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맛이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피부는 이 작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샐러드를 매일 아침 먹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상쾌한 날에만 가끔 먹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기존에 먹던 것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한국인에게 점심은 밥심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흰쌀밥이 건강과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흰쌀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흰쌀밥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벗겨낸 순수한 정제 탄수화물이기에 섭취하는 즉시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결국 피지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잡곡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처럼 흰쌀밥의 그 고소하고 찰진 맛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찾은 방법을 공유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뜨기 전에
나물이나 삼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막을 형성해주면 이후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둘째, 밥과 함께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생선 한 조각, 계란 반찬, 두부 몇 조각, 혹은 고기 한 점이라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이게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오후에 피지폭주를 막아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찾아낸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점심 메뉴들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외식 메뉴 중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양념이 가득한 제육볶음 대신 담백한 생선구이 백반, 나트륨 폭탄인 찌개류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브샤브, 그리고 비빔밥을 먹을 땐 고추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나물을 듬뿍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오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점심의 포만감은 사라지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하루 피부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건강하다고 믿는 간식에 손을 뻗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한 척하는 간식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즐겨 먹었던 고구마 말랭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구마 자체는 건강식이지만 건조되는 과정에서 당분이 응축되어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첨가된 제품이라면 그야말로 혈당 폭탄이죠.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떠먹는 요거트 역시 유제품과 당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인 맛이라고 해도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숨겨진 당이 상당합니다. 꿀과 소금, 건포도 등이 섞인 견과류 믹스나 포장만 건강식인 에너지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간식은 안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구마 말랭이 대신 갓 쪄내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생 고구마를 드세요. 당 지수가 훨씬 낮고 포만감은 더 큽니다. 출출할 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 한 잔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단 것이 간절하다면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으로 항산화 성분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용 견과류 믹스 대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드세요. 지금 당신이 입에 넣는 그 작은 간식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저녁을 가장 푸짐하고 자극적으로 즐깁니다. 배달 앱을 열어 매운 떡볶이, 기름진 치킨, 짭짤한 피자를 주문하죠. 하지만 피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지와 열감이 마지막 저녁 식사로 인해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의 원칙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입니다. 잠들기 최소 너댓 시간 전에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딱 허기지지 않을 만큼만 드세요. 야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 유혹의 환경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모든 배달 앱을 삭제하세요. 다시 설치하지 마세요. 환경이 당신을 이기도록 두지 말고 당신이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나 지인과의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번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럴 땐 즐기세요. 다만 몇 가지 원칙만은 지키는 겁니다. 메뉴를 고를 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고기나 생선의 위주로 선택하고 술은 한두 잔으로 기분만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차는 마음만 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지켜줘도 다음날 아침 당신의 피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바꿔볼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하고 빛나는 당신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어젯밤과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어떤 날은 맑고 투명하지만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바로 뾰루지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지만 어쩌면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무너짐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마침내 빛나는 피부로 이끌어준 현실적인 식단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피부에 좋다는 말의 샐러드와 그릭 요거트, 견과류로 식단을 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부가 맑아진다는 희망을 품고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더하고 그릭 요거트 위에는 각종 견과류를 듬뿍 얹어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나 갔을까요? 길어야 3일. 결국 저의 손은 다시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와 라면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식단이 무너지는 순간 피부는 거짓말처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수십 번을 흔들리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그 끝까지 살아남은 현실적인 식단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드세요. 식단 이야기를 한다면서 엔 기름이냐고요? 바로 이 한 숟갈의 기름이 제 식단 혁명의 핵심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은 없습니다. 미끌거리는 식감이 목을 넘길 때의 느낌이 썩 유쾌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했던 장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식욕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준 천연 식욕 억제제와도 같았습니다. 눈 딱 감고 한 숟갈, 이 작은 용기가 하루 전체의 식단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며 이를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과도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일과 물을 마신 뒤 소파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이든 출근 준비든 스트레칭이든 약 20분 정도 몸을 움직여주세요. 이 과정은 오일의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저는 어땠을까요? 학창 시절부터 거의 10년간 저의 아침은 늘 시리얼과 우유였습니다. 그것도 달콤한 맛이 겹겹이 쌓인 후르츠린과 콘프라이트를 섞어서 말이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째, 유제품인 우유. 둘째,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 시리얼. 셋째, 엄청난 양의 설탕. 이 세 가지를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 그릇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체질이려니,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입가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싸려드름을 짜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제품, 밀가루, 당류가 정말 그렇게 피부에 해로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제품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피지선을 자극해 얼굴을 번들거리게 만듭니다.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이 바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염증 제조기이자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모공을 넓히는 주범입니다. 이 끔찍한 트리플 콤보를 깨달은 저는 시리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 아침 메뉴는 우유 식빵에 땅콩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토스트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잠든 뇌를 깨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피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유제품과 흰 밀가루, 설탕에 더해 트랜스 지방까지 피지선이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 손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갈아엎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우유 식빵을 통밀 식빵으로 바꿨습니다. 통밀은 정제된 흰 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의 출렁임을 막아주고 피부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콤한 잼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정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과일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잼으로 대체했습니다. 셋째, 땅콩버터 대신 계란 프라이를 곁들였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맛이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피부는 이 작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샐러드를 매일 아침 먹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상쾌한 날에만 가끔 먹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기존에 먹던 것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한국인에게 점심은 밥심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흰쌀밥이 건강과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흰쌀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흰쌀밥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벗겨낸 순수한 정제 탄수화물이기에 섭취하는 즉시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결국 피지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잡곡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처럼 흰쌀밥의 그 고소하고 찰진 맛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찾은 방법을 공유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뜨기 전에 나물이나 삼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막을 형성해주면 이후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둘째, 밥과 함께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생선 한 조각, 계란 반찬, 두부 몇 조각, 혹은 고기 한 점이라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이게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오후의 피지 폭주를 막아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찾아낸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점심 메뉴들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외식 메뉴 중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양념이 가득한 제육볶음 대신 담백한 생선구이 백반. 나트륨 폭탄인 찌개류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브샤브. 그리고 비빔밥을 먹을 땐 고추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나물을 듬뿍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오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점심의 포만감은 사라지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하루 피부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건강하다고 믿는 간식에 손을 뻗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한 척하는 간식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즐겨 먹었던 고구마 말랭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구마 자체는 건강식이지만 건조되는 과정에서 당분이 응축되어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첨가된 제품이라면 그야말로 혈당 폭탄이죠.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떠먹는 요거트 역시 유제품과 당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인 맛이라고 해도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숨겨진 당이 상당합니다. 꿀과 소금, 건포도 등이 섞인 견과류 믹스나 포장만 건강식인 에너지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간식은 안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구마 말랭이 대신 갓 쪄내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생 고구마를 드세요. 당 지수가 훨씬 낮고 포만감은 더 큽니다. 출출할 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 한 잔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단 것이 간절하다면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으로 항산화 성분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용 견과류 믹스 대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드세요. 지금 당신이 입에 넣는 그 작은 간식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저녁을 가장 푸짐하고 자극적으로 즐깁니다. 배달 앱을 열어 매운 떡볶이, 기름진 치킨, 짭짤한 피자를 주문하죠. 하지만 피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지와 열감이 마지막 저녁 식사로 인해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의 원칙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입니다. 잠들기 최소 너댓 시간 전에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딱 허기지지 않을 만큼만 드세요. 야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 유혹에